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사이버펑크 2077을 스팀덱 옵션 FSR은 자동으로 플레이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대용 디바이스 특집. 오늘은 스팀덱을 준비한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이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스팀덱. 과연 구매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휴대용 게이밍 PC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스팀덱.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얼마 전 한국 출시가 확정된 스팀의 공식 휴대용 게임기죠. 스팀덱이 그것입니다. 아직 국내 출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스팀덱을 지인에게 빌려왔습니다. 참고로 스팀덱은 총 3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는데요. APU 사양이나 램은 모두 동일하지만 저장 공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4GB eMMC 메모리의 기본형, 256GB NVMe SSD를 탑재한 중급형, 그리고 유리의 반사 방지 코팅과 512GB NVMe SSD를 탑재한 고급형으로 나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정발 가격은 기본형이 589,000원, 중급형이 789,000원, 그리고 고급형은 989,000원으로 역시나 다른 UMPC 대비 저렴한 가격대가 인상적입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제품의 상세 스펙은 과연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AMD Ryzen Gen2 기반의 커스텀 CPU와 RDNA2 아키텍처 기반의 GPU를 탑재했습니다. 별도 외장 GPU가 탑재된 게 아닌 CPU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이 구동이 되는 APU입니다. 램은 LPDDR5 16GB를 탑재했습니다. 스팀덱 성능 자체는 엑스박스 원 S와 플레이스테이션 4 사이에 위치한다고 하는데요. 트리플 A급 사양의 게임을 중업, 상업 정도로 구동할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리뷰 모델은 eMMC 64GB 기본형입니다. 용량이 좀 작긴 하지만 UHS 1 규격의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통한 확장이 가능한 만큼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 eMMC 64GB 모델의 경우 후면부를 열어 2230 규격의 PCIe 3.0 512GB NVMe SSD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739,000원대의 고급형의 용량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후면부를 열면 AS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OS는 리눅스 기반의 SteamOS 3.0이 탑재됐습니다. x86 기반의 제품인 만큼 윈도우 설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체 OS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스팀덱의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7인치 HD 해상도의 16:10 화면비에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가독성 향상을 위한 옵티컬 본딩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휴대용 게임기인 만큼 멀티터치를 지원합니다. 최대 밝기는 400니트, 주사일은 60Hz 사양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아쉽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기본형 가격이 50만원대라는 점과 PPI가 높은 만큼 가독성에 아쉬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40W씩, 기본 제공되는 충전기는 45W 사양의 PD 충전기입니다.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0과 같은 무선 연결도 당연히 지원할 뿐만 아니라 조도 센서와 함께 6축 자이로 센서, HD 진동 모터 또한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전형적인 휴대용 게임기 디자인입니다. 다만 게임의 진심인 스팀에서 직접 개발한 만큼 조작계 완성도나 사용성은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마감은 좋지만 완성도가 그리 높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요. 지난번 아이아 네오 에어가 너무 강한 인상을 줘서 그럴지도 모르겠죠. 제품의 사이즈는 298mm, 117mm, 두께는 49mm, 중량은 약 669g으로 묵직하게 제작됐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팀덱은 트리플 A급 사양의 게임을 중업, 상업 정도로 구동할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을 다 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라이브러리를 살펴보면 완벽 호환, 플레이 가능, 플레이 가능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구별이 쉽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트리플 A급 게임은 거의 다 완벽 호환이 될 뿐만 아니라 검토 완료 게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게임이 부족해 플레이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알 수 없음이라고 해도 구동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다만 OS가 리눅스 기반이라서 그런지 별도의 런처가 필요하거나 안티치트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 게임들은 대부분 호환이 안 된다고 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연결이 필수거나 온라인 기능이 있는 게임들은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으면 플레이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 구동 시에 스팀 OS에서 성능 오버레이를 지원하는 만큼 프레임은 물론 기기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별도의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번엔 실제 게임을 플레이해볼까요? 호라이즈 제로던을 최고급 품질 기준 FSR 균형으로 활성화한 상태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스팀덱에서도 벤치가 돌아간다는 사실인데요. 그 결과 평균 43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위쳐3를 높음 옵션 FSR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게임을 플레이해본 결과 실시간 프레임이 34에서 38프레임을 오갔습니다. 세 번째는 레드 데드 리템션 2를 중간 옵션으로 플레이해봤습니다. 그 결과 42에서 47 내외를 보여줬는데요. 네 번째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사이버펑크 2077을 스팀덱 옵션 FSR은 자동으로 플레이해봤습니다. 그 결과 30프레임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자 호라이즌 5를 낮은 옵션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평균 63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총 5개의 게임을 플레이해본 결과 30프레임에서 최대 63프레임까지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트리플 A급 게임들을 옵션 탭을 통해 원활하게 즐길 수 있었는데요. 특히 발열 부분에서 표기되는 온도 자체는 높은 편이지만 조작부에 전혀 발열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압도적인 크기와 꽤 무거운 무게와 3시간 정도 즐길 수 있는 배터리 타임은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포트 구성을 보면 상단에는 전원 버튼, USB 3.2 Gen 2 타입-C 포트가 1개, 통풍구, 이어폰 마이크 통합 버튼, 볼륨 버튼, 그리고 LB, RB 버튼, LR 트리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출력 포트가 1개라서 아쉬울 수 있지만 별도로 판매되는 도킹 스테이션을 통해 입출력 확장은 물론 외장 거치독 형태의 PC로 사용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독을 사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전면부에는 중앙에 7인치 스크린, 정전식 터치 센서가 탑재된 아날로그 스틱 2개와 AB, XY 버튼, D패드, 뷰 버튼, 스팀 버튼, 빠른 접근 버튼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후면부에도 그립 버튼 4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스피커는 전면부에 스테레오 타입으로 자리하고 있고 듀얼 마이크도 탑재돼 음성 채팅을 즐기며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휴대용 게임 PC 스팀덱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가격을 감안하면 충분히 단점을 커버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게임을 위한 휴대용 스팀덱,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개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말도 안 돼. 저도 안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